지금 이제 이순영이가 발부한 그 영장이 왜 불법인지 하나씩 좀 체크를 해서 이 내용들을 모든 애국 국민들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관할 위반이다. 이게 뭔가 하면 서울중앙지법에 보낼 사건을 왜 서부지방법원에 보냈느냐 그 의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기 이제 내용이 길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첫째 줄에 수사처 검사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의 검사를 검사라고 안 하고요. 수사처 검사란 말을 씁니다. 자기네들이 공소를 제기하는 그다음에 재판은 다 읽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둘째 줄에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로 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이거 딱 명시돼 있잖아, 목사님. 그렇구나. 그 여기서 공소를 제기하는 게 뭐냐? 지금 이제 공수처는요 여러 가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기소는요 판사, 검사하고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소권이 없어요, 목사님. 그럼 나머지 사건은요 어디로 보내느냐? 서울중앙지검에 보내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 네. 그러니까 저 31조를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로 한다. 그러니까 판사, 검사,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를 어디 할 것이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네. 다만 범죄지 등을 해서 뭐 달리 할 수 있다는 말은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 정도 아시고요. 네. 다음이요. 그러니까 지금 기소권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있어요. 나머지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즉 공수처가? 공수처가요. 그럼 나머지 사건은 수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검찰로 보내야 될 겁니까? 검찰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서울중앙지검은 어디다 영장 준 겁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결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네. 그런데 이번에 서부지방법원을 갔단 말이죠. 예, 다음이요. 지금 이제 제가 제목을 뭘 달았냐면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그 서부지방법원은 이제 이런 논리를 펴서 자기네들은 용산이 서부지방법원 관할이니까 글로 옮겼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납득할 수 없는 게 지금 현 서울지방법원의 법원장이 전계선 씨인데 이 사람이 아주 노골적인 좌파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이 됐잖아요. 민주당이 선출한 이 헌재 재판관 목으로 전계선이가 된 거예요. 전계선이가. 이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좌파란 말이죠. 그 밑에 부장판사가 마은혁인데 저 친구도 이번에 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최상목이가 쟤는 보류를 한 거예요. 네. 마은혁이는 노골적으로 노동당의 민주노동당의 사건들을 뭐 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인물이 마은혁입니다. 근데 그 밑에 뭐겠냐? 영장 전담 판사가 이순영인데 네. 서부지방법원은 규모가 작으니까 네. 영장 전담 판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서울중앙지법은 4명인가 5명이 돼요. 근데 1명밖에 없단 말이죠. 저 친구가 서울법대 출신인데 네. 출신이 전북 무주입니다. 전북 무주. 서울대 없애야 됩니다. 근데 이순영이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법 연구회의 대표적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요 저걸 본 거예요.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야만 이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그래서 판사 쇼핑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맨 밑에 보겠습니다. 남천규가 누구냐? 현 중앙지법 판사입니다. 저는 고대법대 나왔는데 제가 남천규가 김용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발부하면서 뭘 했냐면 직권남용으로 내란죄 수사를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해가지고 내란죄로 갈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거기다 영장에다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면 남천규가 맡으면 영장이 기각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놈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서부지방법으로 바꾼 거예요, 목사님. 자, 여기서 제가 뭐 전라도 이걸 제가 폄훼하면 안 되겠지만 저 밑에 김동윤이가 고대법대 출신인데 저 친구가 위증교사 사건 무죄 때렸거든요. 저 친구가 저 전남 장성이에요. 그 위에 이번에 이순영이가 전북 무주란 말이죠. 전부 서부지법인가요? 네? 서부지법 아니지. 영장만 서부지법이고 김동윤은 서울중앙지법인데 저는 이제 제가 저것은 호남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호남 판사들이 근데 저런 일을 나서서 벌이고 있다는 걸 제가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남천규는 직권남용으로 내란죄 수사를 못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어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입니다. 고대가 서울대보다 낫네. 아니 뭐 거기서 거긴데 목사님. 그러니까 남천규 저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면은 영장 발부 안 됐겠네. 안 되니까 예. 서부지방법원에 가가지고 저 좌파가 득실거리는 법원장 전계선, 부장판사 마은혁, 이순영 요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글로 보는 게 목사님.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그 판사도 재판부 그 바꿔 달라는 그 제도는 있지만은 예. 아예 처음부터 판사를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피 신청 제도가 하나 있잖아요, 목사님. 기피 신청. 그렇죠. 네. 기피 신청 그거 가지고 안 되고 네.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는 미국처럼 배심원 제대로 가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판사가 지가 뭔데 말이야. 어? 검사 맞습니다. 판사를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예. 예. 그런데 지금 오늘 내가 보니까 56%가 올랐다 그래요. 대통령 지지율. 예. 56%. 근데 나는 속으로 아니다. 56% 아니다. 나는 벌써 60% 넘었다. 난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현대 상태에서는 배심원 말이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내가 재판 많이 받아봤잖아요. 네. 재판 받았는데 그때 그 어떤 이 첫 재판 1심 있죠. 1심에서만 국민 참여 재판. 국민 참여 네. 재판을 요구할 수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판사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국민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있는데 하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해서 이거는 내가 변호사들하고 합의를 해서 그래서 내가 다시 대답하겠다. 네. 얘기했는데 변호사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좌파가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 불리하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안에서 꼼짝없이 내가 그 6개월 동안 깜빵살이 하면서 다 무죄를 받고 나왔는데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 1심에서 갇혔을 때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 국민 참여 재판을 한번 해봤던 것이 해본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냐. 지금 이런 후회도 제가 관심이 많아서 미국에 붕해하러 가면요. 네. 그 배심원 재판하는데 내가 몇 번 구경했어요. 네. 구경했는데 그 재밌더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피켓 막 이쪽 변호사 저쪽 변호사 양쪽이 막 서로가 막 다 주장을 하다가 네. 막 영어로 떠드니까 난 못 알아듣지만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 배심원 그 있잖아요. 이거 네. 드는 거 네네. 그걸 딱 들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판검사들이 마음대로 사람을 구속하거나 뭐 지금 영장 실질 심사라는 이 자체가 난 잘못된 것 같아. 어떻게 판사 하나가 사람을 구속시키는 걸 자기 혼자서 결정을 하냐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 영장 실질 심사는 그 전 제도보다는 발달된 거예요, 목사님. 왜냐면 그 전에는 판사가 단독으로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번에는 그래도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해서 도입된 게 영장 실질 심사예요, 목사님.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재판부가 이 중대한 사항을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네. 대통령을 놓고 이게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 한 명이 했어요, 세 명이 했어요. 혼자 저 영장은 혼자 발부하면 혼자. 개판이네 이거 완전. 아 개판이죠 목사님. 아니 도대체 그러면 대법원은 뭐 하는 거야? 대법원은 밑에 있는 그 판사들에 대해서 총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 또 나옵니다 목사님. 나와요? 예, 예. 또 해봐요. 자, 두 번째 마흔역인데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 마흔여기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이제 추천을 했어요. 민주당이. 근데 저런 행태를 보이면 안 되는 게 보통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요 고등부장 정도는 된 사람이라야만 저 자격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 마흔역도 부장판사밖에 안 됐는데 재판관으로 끌어올렸단 말이죠. 네. 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 이미선이라고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인데 그 친구도 부장판사 시절에 재판관으로 끌어올렸어요. 아니, 판사 경력이 부족한데. 근데 네. 이 박사님들은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냥 무식하게 내가 질문을 네, 해야 예. 이 보통 사람들이 다 예, 이해하는데 예. 대법원에다가 이 구속영장 발부한 거 있죠. 네. 대법원에다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그건 없고요. 지금 에이, 이제 뭔가면 정말 나 이순영에 대해서 네. 지금 이제 대법원장한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제 징계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징계. 법관 징계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누가 누구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변호인단에서 이순영이를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뭐라고 요구를 한다면 제 징계해라.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법을 어긴 게 또 나와요 목사님. 예, 그걸 좀 다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예, 다음이요. 그 이제 영장 조금 전에는 제가 관할 위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할이 없는 데서 영장 발부를 했기 때문에 위법이고 두 번째는 영장 내용이 또 위반이라는 게 내용이 압박권은 관할 위반이고 이거는 내용 위반인데요. 내용이 뭐예요? 이런 겁니다. 네.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은 뭐가 다른가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를 따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건 체포영장이에요, 목사님. 체포영장은 이런 겁니다. 나는 구속영장 받고 깜빵 갔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체포영장은 뭔가면 그 뭔 차이가 있어요? 체포영장하고. 이런 차이죠, 목사님. 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이 여기는 관여를 안 하고요. 네. 수사기관에서 몇 차례 소환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 체포영장을 합니다. 그게 체포영장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계엄령을 내가 한 것이 네. 이거부터 먼저 등등. 예. 그 공수처가 니네가 이 문제를 수사할 자격이 없는 단체인데 왜 내란죄 수사를 하느냐? 근본적으로 따지고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검사들이고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공수처고 뭐고 개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네. 바로 헌재에 가서 대통령 헌재는 가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예. 출석하겠다고. 예. 그러면 헌재에 가서 말이야. 거기서 무슨 체포영장을 뭐 받든지 말든지 해야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다툴 것이다. 옳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지금 날뛰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못하거든요. 직권남용과 관련돼서 내란죄를 수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직권남용도 자기네가 조사한 바가 없는데 지금 근데 서울중앙지법에 그 부장이 직권남용으로 내란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날뛰고 있는 거 목사님. 그러니까 원래 5대 악법 만들 때 말이야. 예. 만들 때 그때 막아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문재인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맞바꾸는 바람에 공수처법이 통과됐는데 여하튼 핵심은 체포영장은요. 뭐 도주 우려 증거인멸 따지는 게 아니라 소환을 몇 차례 했는데 응하지 않았을 때 해요. 목사님 둘째 보시면 돈봉투 7회 소환이 뭔가면 민주당이 돈봉투 돌렸는데 맞아. 검찰이 그 관련자들을 7번 소환했는데 안 갔어요. 얘들이. 국회의원이 7번이나 안 갔는데도 체포영장을 발부를 안 했는데 대통령이 3번 했건데 했다고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주먹을 안 칠 수가 없다는 바닥을요, 제가.
돈봉투도 7번 청구해서 내버려뒀는데 대통령 사건을 3번 했다고 그래서 근데 체포영장을 청구합니까? 그것도 국회의원들인데. 참 정말 참 기가 막힌 이 개판이야 나라가. 그러니까 저놈들은 보니까 대통령의 그 직함에 대한 뭐 조금의 배려도 없고 예. 배려가 아니라 예? 아니 저 정과 사범이고 이런 놈은 왜 구속해서 저 재판 안 받고 맞아. 예?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가 다 무너졌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돈봉투로 해서 6회나 7회 동안 검찰이 오라 그래. 보통은요 목사님 검찰에서 오라 그러면요 일반인들은 바로 갑니다 목사님. 안 가면 바로 체포영장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체포된 적이 5번 있었거든요. 내가 예. 단번에 바로 체포하더라고. 그럼요 목사님. 이런 세상에 말이야. 그러니까 뭐 소환했는데 이유를 병원에 입원했다. 입증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거군요. 안 오면 바로 체포해 목사님. 돈봉투를 7번이나 소환했음에도 체포영장 청구를 안 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3번 뭐 했는데 소환에 불응했다? 아니 소환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공수처가 그런 따라서 저게 내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 기가 막힌 복장 터지는 일이 뭐가 있느냐? 그 영장에 보면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 안 된다고 판사가 영장에 언급한 게 있어요 목사님. 이건 저도 처음 봐요. 아니 지금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110조가 뭐겠는가 다음이요. 형사소송법을 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어요. 거기가 다 군사 비밀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이에요 목사님. 아니 그거 말고 그 옆에 또 집이 또 있거든. 뭐예요 그요? 하여튼 등등. 아니 관저는 대통령 그 뭐예요? 아니 관저 옆에 있는 집 그 3개가 있잖아 또. 예, 뭐 국방부? 다른 장관 공간이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같은 지역. 그렇죠. 같은 그 에리아 안에. 하여튼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이거든 목사님. 최고의 군사시설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그렇죠. 그런데 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 이놈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순영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저 110조 적용을 배제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공수처가 이순영한테 영장 청구하면서 개판이네 이거 나라 이거 정말 110조 배제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이 개판이야. 그러면 법을 그냥 네 맘대로 그냥 상황에 따라 막 맘대로 바꿔? 그럼요. 아니 나 오래 목이 세가지고 내 말을 살살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껏 판사는요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는 뭐냐면 체포의 대상, 일시, 장소 이런 거를 살펴봅니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법조항을 배제하는 결정을 걷어 넣은 거예요. 세상에 말이야. 이거 이런 거 관계 없이 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저거 있으니까 이 경호처가 막으면 사오라고. 공무집행 방해다.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저 권한을 누가 준 거예요? 예? 판사한테 줬나요 저 권한을? 저거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이 없어요. 없죠. 네. 저쪽에 보내라고. 그러니까 정말 저런 인간들은 이름 쫙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그래. 저 정말 이건 대통령을 정당한 법 그거 없이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이게말로 내란 아니에요? 내란? 아니 근데 어쨌든 저 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이제껏 우리 건국 이래로 판사가 체포영장 발부하면서 특정 조항을 적용을 배제한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참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그걸 누가 했느냐? 오동훈이 이 인간이 저거다 적시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공수처는 여기 대해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순영하고 다 뭐 사전 모의가 됐겠죠. 저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만 경찰이 체포하러 들어갔을 경우에 경호처에서 경고하는 거죠. 니네 이거 막으면 특수고무집행 방해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공수처는 이번 수사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불법 기관이 되는 것이고 저 영장 발부 자체가 위헌 무효이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은 당당히 맞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쟤들이 저걸
무효된 그러니까 잘못된 예. 영장을 갖고 들어갔을 때 경호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죠. 그거. 왜냐면 상대가 불법이니까. 불법이니까. 정당 방위에 의해서 막아야 되는 것이죠. 정당 방위. 예. 경호처는 총을 쏠 수 있잖아. 아니 뭐 총 아니야? 뭘 쏘대도 목사님. 지금 이 공수처에서는 이 적용을 배제하는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경호처가 막으면 안 된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명백하게 위법 무효인 영장이기 때문에 이 불법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요 정당 방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경호처는 당연히 이걸 다가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경호처는 거부해야지. 그럼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그러면 저거 막아서도 아무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시민들이 그냥 불법인 그 체포 영장을 그렇습니다. 집행한 거니까. 아 세상 살다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앞쪽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앞쪽으로 제 제목을 뭘 달았어요? 저 올려주세요. 이순영의 판사 입법이에요. 판사 입법. 판사가 법을 만들어요, 목사님? 참 기가 막히네. 또 저걸 이렇게 편드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예컨대 법에 저걸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다음이요. 영장 내용이 위법이다, 위법이다.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 네. 다음이요. 난 이놈이 더 지금 2009년 24년인데요. 1904년에 을사늑약이 맺어졌습니다, 목사님. 네. 그때 우리가 을사오적이란 말을 하는데 제가 을사 땡땡적이라고 한 게 그 아직 을사오적보다 하도 많아가지고요. 10적, 20적이나 은자가 저가 연구해서 제가 만들겠지만 첫째 등장하는 인물이 뭐냐? 오동훈입니다. 오동훈. 저거 을사오적에 해당하는 인간이에요. 저 인간. 뭐냐? 지금 저 인간도 제2의 이화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반국가 세력에게 나라를 팔아먹고 있잖아요. 오동훈이가. 그렇지. 그러니까 저 을사오적이죠. 12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에 저 이완영이 같은 분들이 막 생긴 거예요. 최상목? 쥐가 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합니까?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요. 한독수 고난대행에 대해서 과반수가 오르냐 재적 3분의 200명이 오르냐가 지금 가처분 신청이 돼 있습니다. 적어도 고난의 대대행에 속하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상식적으로는요. 나는 한독수 고난대행에 대한 이 탄핵소추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난 이후에야만 내가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상식적인데 지가 헌법재판관을 그것도 2명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펄펄 뛰는 게 속으로는 좋지만 겉으로는 3명인데 왜 2명이 임명했냐. 그러나 민주당은 표정관리하기가 이게 바빠요. 2명 해줬기 때문에. 저거 나라 팔아먹은 놈 아니면 저거요. 저 최상목이 저거. 제2의 이화정이란 말이죠. 참. 한동훈 말할 가치도 없는 거고 이순영 영장판사 너도 을사오적에 해당한 사람이. 참 이게 법을 모르는 분들 같으면 예, 용서라도 하겠는데 세상에 말이야 다들 이게 이 판검사한 놈들이 말이야. 최상목이 저 인간은 경제부총리밖에 뭐 할 수 없는 자가 뭐 지금 뭐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또 이 말도 있고 자기가 하면 사퇴하겠다고. 사퇴하려면 재판관 임명 취소하고 사퇴를 해야지 무슨 그따위 짓을 해요 도대체. 저게 매수가 됐나? 매수됐죠 목사님. 야당한테. 제가 우원식을 만났단 말이죠. 우원식을 만나니까 이런 걸 하겠죠. 너 내란에 동조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협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좀 내가 이걸 도와주면 날 좀 봐주겠지. 웃기지 마라 이 사람아. 나라 팔아먹은 놈 같으라고. 자,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 자, 문제는 해결책인데 이제 대한민국은 법도 다 무너졌고 또 검사, 판사 한 놈도 믿을 놈 없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 그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국민 저항권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지금 이틀 동안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이 다. 예? 이틀 동안 생명을 걸고 빨리 연락을 하고 해서 이번에 광화문 광장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돼요. 우리도 애도 기간이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좌파 애들이 광화문을 뺏으려고 또 시작한다고 하니까 저 새끼들은 애도도 없고 뭐도 없고 황 위원장님. 네. 저놈들은 뭐 국가의 예의도 없고 뭐. 아니 그러니까 예. 뭐 눈치 보는 이제 나쁜 쪽으로 눈치 보는 것은 구단들인데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저 애도 기간 거 했으면 그래도 저게 하루 이틀 뭐 저 급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애도 기간 중에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어디선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뭐 지시나 이런 걸 받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욱 교수. 예. 이 빨갱이들은 왜 이렇게 예의도 없고 말이야, 질서도 없고 말이야. 아니 그건 그러니까 애도 기간인데 말이야, 강화문을 뺏으려고 말이야. 아니 기본적으로 빨갱이들은 빨갱이 저 같은 그 주사파들은 혁명이 최고 우선 가치이기 때문에 혁명의 거침돌은 무조건 다 그 공격하라는 게 기본 심리입니다. 수단 방법도 그것도 다 정당화되고 오히려 선으로 취급됩니다. 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양심이니 예인이 이런 것들은 다 구시대의 가치들이고 이거 다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혁명이라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목 자르고 치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참 이슬람의 코란하고 똑같네. 코란보다 훨씬 더합니다. 목사님. 알라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아니 그럼요. 얘들은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이든 뭐든지 예를 들면 피를 흘리는 것도 전부 용서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참 정말.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저 사상을 오래 가지면 결국은 악마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이미 무너졌고 백척간두예요. 예. 풍전등화 뭐 이걸 한자로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은 이건 나라 끝났다고 봐야 돼. 내가 볼 때 이거는 이재명의 주장대로 나라가 연방제 통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아직도 우파 국민들이 60%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말이야. 빨리 들고 일어나야 돼요. 전 국민에게 3.1 독립운동처럼 완전히 전파해서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도 있고 3.1 독립운동 할 때는 핸드폰도 없지, 통신수단도 없고 빨리 전파해서 나라 끝났다고 빨리 강조를 해서 전파를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자유마을만 해도 아직도 비상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뭐 겁주려고 하는 건 내가 뭐다를 겁줘요. 지금도 아직 이제 9천 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안 돼요. 1,000만 개가 들어와야 돼. 1,000만 개. 1,000만 개 들어오도록 빨리 연락을 하시란 말이에요. 친척, 이웃. 딱 하나, 이재명 하나만 설명하면 돼. 주한미군 철수, 찬성이냐 반대냐, 연방제 통일, 대기업 해체, 어느 쪽이냐. 빨리. 예?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대통령이요 막상 체포가 돼가지고 오늘 체포 그걸 시행한다고 하는데 한남동에서 체포돼서 서울구치소 갇혀봐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대한민국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밤을 새면서 청년들 중심으로 갑자기 애국자들이 청년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어제도 내가 한남동에 그 연설하러 가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건강상 안 좋아서 없어졌고 전부 청년들이 그냥 다 앞장서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주역이 20대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워낙 자로 몰고 가고 직장도 없어지고 문재인 정권이 국격을 무너뜨리니까 20대 애들이 반란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던 주역이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20대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위해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구나. 또 20대들이 이제 MZ 세대들이 정의감이 상당히 투철한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문제 30대 말 40대 50대 초들이 전교조 교육을 받아가지고 참. 이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20, 30대 청년들 중에서는요 훌륭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40대 50대 되면 다 결혼해서 애들까지 두고 있는 그런 나이인데 아니 그래 북한 같은 세상에 가서 살고 싶냐 말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모를까? 이재명의 주장대로 해서 연방제 통일돼 버리면
여러분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한두 살 된 애들이 북한 같은 나라에 살고 쉽게 하겠냐 이 말이야.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하냐고. 40대 아니라 50대 아니라 정교조 아니라 정교조 할아버지 교육을 받아도 정신을 차려야지요. 정신을. 정교조가 가르친 것이 그게 다 사기요. 다 역사의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냐 말이야. 아직도 모르냐고요. 그래서 내가 쓴 거짓에 무너진 대한민국 책 한번 띄워봐 주세요. 거짓에 무너진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거짓말을 잘 믿어. 거짓에 하도 답답해서 내가요. 거짓에 무너진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썼다고. 책을 썼는데 거짓에 무너진, 위로 올려봐요. 거짓에 무너진 대한민국. 이건 책이라기보다가 팜프렛식으로 만들었는데 정가훈 목사가 청년들에게 보내는 편지. 거짓에 무너진 대한민국. 보세요. 내가 오죽히 답답하면요. 이 책을 내가 무료로 찍어가지고요. 무료로 수도 없이 붙였고, 그래서 청년들에게 반응이 좀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물, 제목을 보시면, 황교안 장군님, 저거 보세요. 1번. 남북한 분단 책임은 미국에 있다.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 초중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 역사, 특히 최근서사에 대한 그 역사를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는 이게 정말 우리 방송을 한두 번만 시청하신 분들은 딱 아는 일인데, 그걸 아무리 뭐 속임수에 잘 당한다 하더라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학교를 다니려면요, 한 번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정교조 교사에게 한 번은 걸리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정교조 교사들이 뭘 가르치는가?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네. 요걸. 두 번째.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일본군을 몰아내고 대신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다. 지금까지도. 아니, 이재명이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점령군이라고? 그렇죠. 점령군이라고. 기가 막혀. 그러니까 저 위에 거하고 관계가 있는데, 남북한 분단 책임이 38선을 건 게 그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김일성과 스탈린의 합작품으로, 스탈린은 부동의 항구,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는 게 아주 옛 소련의 오랜 수건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왔고, 그걸 받아들인 김일성 때문에 온 거니까, 내려오니까 더 이상 내려오지 말라고 해서 끈 게 38선인데, 그 38선을 그은 게 미국의 대령 2명 아닙니까? 드니러스카하고. 예. 그래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게 역사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미국은 지금까지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식민지를 둔 데가 없습니다. 미국은 정말 싫다 그러면 나가버립니다. 미국은 지금 미국 그 국가의 한 3분의 1을 지금 개발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승만은 미국이 보낸 간첩이다. 우선 그 전에요. 알 바 아니죠. 제가 우리가 이제 방송을 우리가 제대로 내용이 없었는데, 미군도 처음에는 점령군이 맞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45년도에 들어온 미국과 소련은 둘 다 점령군이에요. 다만 좌파들이 잘못된 것은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하고 소련을 해방군이라 했단 말이죠. 그게 첫 번째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의 미군은 점령군이 아니죠. 미군이 목숨 2번 왔잖아요. 처음에는 45년도 들어왔을 때는 미소가 모두 점령을 일본 군대를 몰아내기 위한 거란 말이죠, 목사님. 그거는요, 우리 교수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목사님? 예. 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죠. 예. 3일 3일 후에 나가사키 터졌죠. 네. 그래서 1차 미군이 9월에 왔죠. 한반도에 들어왔죠. 예. 들어온 목적이 있어요. 그것도 점령군으로 들어온 거지, 목사님. 그때는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저한테 배워야 될 교수님이 보세요. 그때에 우리나라에 일본군이 34만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아니 목사님. 그때 34만이 있었는데 예. 34만 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기 만주 있죠. 심양 지금 네. 심양에는 76만 명이 있었어요. 예, 예. 76만 명이 있었는데 그때에 히로시마 원자탄을 맞은 것은 본토에서 맞았잖아요. 네. 본토에서 맞았으니까 야전군 사령부 있죠. 한국에 있는 일본군 사령부 34만. 그다음에 심양에 있는 사령부는 원자탄의 위력을 모르는 거야. 이게 예. 인류 역사상 처음 맞아봤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천황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어요. 예. 무슨 천황이 폭탄 하나 맞고 말이야 떨리는 음성으로 말이야 히로히토가 말이야 무조건 항복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떠들었대.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이 아닌 한국 땅에 그다음에 저 만주에 심양에 일본이 아닌 제3국을 이걸 만들려고 시도를 한 거야. 일본군 야정사령부가. 네. 그러니까 우린 천황만 안 듣겠다 이거야. 이제 천황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 이걸 미국이 알아차린 거야. 알아차리고서 이것들이 아니 저 원자탄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려? 그리고 뭐 한반도에서 무슨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 또 심양의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 이러니까 이제 결국은 일본 놈들을 일본 군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34만 명을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군이 들어와서 네. 전부 다 일본군을 체포해서 전부 다 저 부산항을 통하여 저 군복을 벗기고 짜매가지고 일본으로 쫓아버렸는데 그때 차비를요 얼만큼 줬냐 하면 부산에서 일본까지 도착하는 것은 공짜로 태워주고 일본에서 내려서 집에 가는 차비 있죠. 딱 그 차비만 줬어. 그 차비만 주고 그래서 일본군을 다 철수를 시켰는데 예.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야, 이건 좀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이 조선 사람들도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36년 동안 지배받았는데 이제 원자탄 터지니까 일본군이 가는데요.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알려줬어요. 일본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부산으로 가려고 그 냄비에 있죠, 냄비에다가 뭘 이제 나무 말른 나무 있잖아요, 그 저 소나무 네. 가지 꺾어가지고 예. 불을 피워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면요, 그걸 항상 발로 차고 그래 가서 일본군 장군 중에서요, 그 이제 미군들이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나는 미군의 손에 죽지 않겠다 해서 일본군 이 장군 중에서요, 일본의 활복자살 유명하죠. 활복자살. 이 활복자살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미군의 손에 죽지 않겠다.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점령군 이야기하는 거 박성희 목사님 전화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목사님 예컨대 이거예요. 어떻든 간에 네. 미소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한국 내에 있는 일본군 잔재를 없애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근데 지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모두가 다 점령군이에요, 목사님. 근데 첫째 문제는 뭐냐? 좌파들은 소련을 해방군이라 불렀단 말이죠. 그게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군이 나갔잖아요, 목사님. 49년 6월에 나갔단 말이죠, 목사님. 6월 30일 날 예. 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려달라고 그래서 미군을 오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군대죠, 목사님.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뭔가면 이런 겁니다. 학생들을 우리 가르칠 때 초기에 이 미소는 모두가 다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 질서를 하기 위해서 패전국 국가에 들어와서 일본군을 내보내고 대한민국에다 이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점령군으로 봐야 옳아요, 목사님. 아니 그 점령군이 아니고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뭐라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들어보세요. 예, 예.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첫째 왔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 그때 왔을 때 하지 예. 중장이 총지휘를 했거든. 예. 다 그래서 내가 더 예, 밑에 예. 있는 지금 장로님처럼 별 3개짜리거든. 와서 일본군을 일단 다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네.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고 하지 중장이.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명칭을. 해방군. 그거는 예? 이거를 해방군. 그 소련이나 아니, 미국이 다 해방군이다. 해방군이. 아, 그건 아니, 좋아요, 그건 내가. 그렇지. 네. 그래서 점령군이 아니라 해방군이에요. 그다음에 이 소련군하고요 미군하고는 성질이 다른 게 왜냐하면 소련군은 평양에 히로시마 원자탄 터지기 전에 7월 12일 날 먼저 들어왔어요. 벌써 소련군하고 우리는 원자탄 터진 뒤에 미군이 왔잖아요. 네. 일주일 만에. 예. 근데 소련군은요 이놈은 얄타회담에서 원자탄 쓰겠다는 말을 듣고 7월 12일 날 원래 8월 6일 날 터졌는데 이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탁 통지 있잖아요. 이건 또 이제 그거는 새로 그거는 분리를 해야 돼요. 아니, 그 목사님, 제가 아니까 이동호 장군 말대로 그러면 미군과 소련을 해방군으로 부르면 괜찮아요. 그렇죠. 일제로부터 일본 제국주의부터 조선 점령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근데 해방군으로 보는 게. 되죠. 예. 근데 예. 장로님, 네. 장로님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네. 저 점령군 뭐라 그랬어요? 점령군이요. 점령군이면요 정교조들이 기가 살아가지고요. 봐라 우리 말이 맞다. 아니 그냥 미군의 두 번째. 큰일 나버리니까. 그것보다도 뭐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지금 그 저놈들 하는 거 외에는 그 책을 보고 그 하면은 미군을 점령군이라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 점령군이란 자체가 점령이라는 게 좀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뭘 목적을 가지고 이제 들어온다 이거죠. 그런데 미군이 그 당시는 우리나라는 정말 아무런 그 이해관계도 없었고 관심도 없는 나라인데 원자폭탄을 해가지고 일본을 항복시키다 보니까 우선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군을 해제하기 위해서 그 목적 갖고 잠시 온 겁니다. 점령군이란 것은 어느 정도 장기간 그거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점령군이란 말을 써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 애들이 많이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내가요 이놈들을 교육시키려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 미군은 미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점령하려고 왔다고 계속 그런 거야. 이 새끼들이. 아니 저는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제가 아는 바로는 첫 번째는 점령군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완화시키려면 그냥 소련이나 미국 모두 해방군이다. 그렇게 하시면 딱 맞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점령군이라는 말을 절대 쓰면 안 되고 그러면 정교조들한테 힘을 실어줘. 그래서 또 그건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 근데 2차로 들어오는 것은 미국이 절대로 그건 뭐 점령 해방이라는 말을 써서 안 되는 거죠. 2차 때 들어온 건. 50년에 들어온 건 목사님.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정말 기적이죠. 들어온 자체가 왜냐하면 나간 지 1년 만에 들어갔잖아요. 네. 나간 지 1년 그럼요. 예, 예. 여기는요 1등 공신이 누구냐 하면은 빌리그레함 목사님. 빌리그레함이 트루만한테 협박조에 전통을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빌리그레함의 빌리그레함이 뭐 한국 와서 73년도에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했다. 이거 정도만 알거든 사람들이. 빌리그레함이요 트루만한테 협박조의 편지를 보냈어요. 세 가지. 첫째, 빨리 미군을 재파송하세요. 이게 재파송하세요. 그러니까 나간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1년밖에 안 됐는데 트루만한테 협박을 하는 거야. 빨리 보내세요. 두 번째,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50만이 살고 있다 이거야. 이게 빌리그레함 주장이야. 예. 50만 명이 다 순교자가 된다. 그 트루만한테 얘기를 했죠, 목사님. 트루만한테. 예. 세 번째는 뭐냐? 이게 무서운 말이야. 빨리 이걸 실현 안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딱 세 가지를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협박받는다고 또 트루만이가 파송할 것도 없는데 이거는 참 그러니까 이 러시아 이놈 공산주의든 빨갱이들은요 아주 무서운 나라야. 이거 무서운 나라인데 결국은 중국하고 중국 군대하고 결국 중공군이 개입했잖아요. 중국하고 미군하고 싸움을 붙여서 이 러시아가 이게 고도의 머리를 굴렸는데 하버드 대학 그 교수 누구야? 그 새끼 계속 그 좌파같이
우리 한반도 전쟁을. 브루스 커밍스예요. 그렇지. 시카고 대학. 나중에 사과했잖아요. 그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 그래서 나중에 그 브루스 커밍스와 그의 아이들을 해가지고 아주 조롱당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을 내전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그 소련이 기획한 것들, 사전에 모의한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브루스 커밍스는 완전히 그냥 미국 역사학에서 조롱당했죠. 자,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한가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1000만 동원 계획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여기 3,518명 자유마을 대표들에게 올려봐요. 나는 지금 몇 명 확보했다. 내일 모레야 토요일 날 몇 명 확보했다는 인원을 올려주세요. 나는 지금 몇 명 강원으로 데려갈 사람이 몇 명이 확보됐다. 요것을 지금 빨리 쓰라고. 여기다 빨리 써요. 한 명이라도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빨리 써요.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간다는데 이재명의 뜻대로 된다는데 나라가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 말이야. 빨리 휴가 내고 월차 휴가 내고 다 해서 지금 여기다 써봐요. 빨리 지금 나는 광화문으로 데려갈 사람이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아니 자유마을 대표들 써봐. 여기에 여기 20명, 50명, 한 명은 이건 자유마을 대표가 아니겠지. 한 명이 일반 사람들이겠지. 에? 여기 지금 9,386명 들어왔으니까 50명, 20명. 자유마을 대표들만 한번 올려봐. 자유마을 대표들이 아직도 여기 저 방송에 안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 지금 몇 시인데 지금 9시인데 말이야. 아니 빨리 직장 가서 빨리 조퇴, 학교에는 조퇴라 그러는데 뭐라 그래? 회사에서는 뭐라 그래? 빨리 집에 가는 거. 회사도 조퇴를 합니다. 빨리 몸 아프다고 빨리 배 아프다 그래가지고 빨리 집으로 와서 빨리 애국운동 하란 말이야 이거. 응? 나라가 지금 이재명의 뜻대로 된다는데 지금 오늘 체포영장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버리면요 끝나요. 우리가 강원에서 해봤자 헛방이에요. 왕이 항복을 해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고문이 없지만 일단은 서울구치소 나도 가봤지만 나도 3번 가봤지만은 그래서 서울구치소 딱 들어가면요 일단 심리적으로 확 무너져요. 아무리 뚝심 좋은 윤석열 대통령도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서울구치소에 대해서 담대하게 교도관들한테도 나는 웃으며 다니고 왜 그렇게 하냐. 나는 신앙이 있잖아요. 신앙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최고의 내공이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웃으며 다니고 그래서 교도관이 나한테도 여러 교도관들이 뭐 수십 명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여기 와가지고 또 뭘 그렇게 좋다고 웃고 다니시냐고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지. 나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옥에 갇힌 걸로 생각했으니까 나는 감사할 뿐인데 근데 빨리 지금 몇 명 쓰라고 그랬죠? 빨리 몇 명 쓰라고. 20명. 홍성에 20명. 아따야 홍성에서 먼데도 20명이 확보됐고 저는 5명. 이 5명은 자유마을 대표가 아닌 것 같은데 자유마을 대표들 빨리 현재 25명 같이 갑니다. 아이고 100명 박수. 100명 박수. 100명 박수. 그 다음에 18명 부산 30명 부산 자유마을 대표 30명 여기 200명인데 200명 있어. 그리고 저 먼 곳에 부산, 울산, 경남, 그 다음에 남해 또 저쪽으로는 버스를 빨리 대절을 해야 돼. 지금 버스가 여러분 나중에 가면요 민노총들이 다 대절해 버려 가지고 버스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버스를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끝장내야 돼. 언제까지 우리가 6년 했잖아. 6년. 응? 6년 했잖아요. 100명 와 아이고 신난다. 20명 10명 70명에서 80명 예상. 아이고 신나라. 아이고 신나. 신나. 현재 120명
추가 올리겠습니다. 진짜 감동이 되네. 눈물이 날라 그러네. 참 이 자유마을 대표들이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해요. 참 감사해. 35명 또 여기에 7년째 6년이 아니라 7년째라고 또 수정을 해줬어요. 그래 7년 지금부터 7년 동안 정말 여기 말이야 10명 50명 80명 울산에서 80명이야. 이야 먼 울산에서 80명이나 이야 확보를 했다고. 저거는 일부입니다. 일부. 울산 전체는 몇백 명이 올라오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거 자유마을 대표 그냥 자기 동에서 지금 저렇다는 거예요. 동에서 그렇다는 거죠. 동에서 2대나 올라오네요. 이야 그러니까 이번엔 총동원해서 반드시 1,000만 명이 한 자리 모여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모시고 오기 쉽잖아요. 전철 한번 타면 되니까. 원주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의정부 전철 한번 타면 다 오는데 이래서 우리가 하루를 수고해서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재명이가 이겨버리면 830명 영등포에서 830명이 이야 신난다. 영등포에서 830명이야. 300명. 그래서 특별히 수도권에서는 총 비상 걸어서 여기 지금 뭐 손현보 목사님은 뭐 따로 법원 앞에서 따로 한다. 토요일 날 같은 시간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손현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른 거는 다 나보다 더 나을지 몰라도 애국 운동하는 것은 연수를 따지나 노하우를 따지나 이거는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뭔 서초동에서 따로 집회를 하고 난리. 그건 자기의 존재감 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강화문에서 지난 저지난 토요일 날 모이는 걸 보니까 그렇게 부러웠어요. 정강훈처럼 하면은 자기도 스타가 됐구나. 나는 스타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조영기 김유곤 목사님의 나는 하수인이요. 하수인. 오늘까지도 그래.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님이 절대 나를 본받아야 돼요. 내가 내 이름 앞세우는 거 봤어요? 항상 난 조영기 김유곤 목사님 앞세워서 애국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뭔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렇지 말이야.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끼리 싸움하게 돼요. 우리끼리. 어제 벌써 조나단 목사님이 벌써 책망을 했더라고. 아니 무슨 애국운동을 말이야 따로따로 하고 난리야 정말. 지금 사실 내가 깜빵 간 뒤에 따로 했던 사람들도 지난 토요일하고 저지난 토요일 날은 다 돌아왔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 이런 판국인데 말이야.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같은 이런 영상이 나오게 된 거야. 자, 지난 토요일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 보세요. 이거에 더 많이 이제 1,000만 명이 모여야 돼. 이거 보세요. 이걸 각자가 말이야 전부 다 여기도요 수백 개의 단체들이 있어요. 수백 개 단체들이. 손현보 목사님만은 못한 단체가 있는 게 아니야. 여기도요 소규모 20명, 30명, 50명, 100명, 1000명 되는 단체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동안 나를 비판하고 나를 말이야 욕하고 했던 사람들도 일단은 나라부터 살리기 위해서 정강훈하고 같이 가자. 이게 지금 대세요. 대세. 늦게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나이가 먹어도 1살 더 먹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이승만의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뭐 이승만의 학교 짓는다고 떠들어요.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아닙니까 이승만이. 참 정말 말이야. 이승만을 생각해서라도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승만 학교 짓는다고 하는 사람이 말이야. 이승만 정신도 모르면서 학교 지으면 뭐 하겠어, 그요 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의 유언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보세요. 저기 모인 거 보란 말이야. 저기 이렇게 하여 우리가 그리고 또 광화문 주일 예배 한번 보세요. 광화문 주일 예배. 광화문 주일 예배 모인 거 한번 보라고요. 절대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매 시대마다 나도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거요 정말 손현보 목사님 같은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요 난 당장 때려치고 싶어버려. 강화문 운동이 뭐고. 나는 몸도 정상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것은 왜? 지금 이제 한동훈은 처리됐고 그 다음에 조국은 깜빵 갔고 이제 한 놈만 처리하면 되거든. 요거 지금 물론 손현보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또 자기 개인 이론이 또 있겠지. 예를 들면 뭐 633을 지키기 위하여 법원 앞에서 따로 한다. 그건요 광화문 운동 끝난 뒤에 해도 안 늦어요. 그리고 이미 벌써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명령 내렸어요. 633을 지키라고.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대법원 3개월 이미 대법원에서 훈령이 내려갔다고요. 근데 뭐 633을 위해서 뭐 서초동 법원 앞에서 따로 집회를 하자. 뒷북 치지 마요. 뒷북 치지 말어. 나는 손현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가 100배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100배 이상의 100배 이상의. 오늘도 사회수석 정강삼 수석이 오늘도 우리 교회 온다 그랬어요. 왜? 안 하는 게 뭘 안 하는 거야. 다 까버려야지. 떠들어. 정말 말이야. 정강삼 수석이 오늘도 온다 그랬어요. 내가 오라 그랬어요. 왜? 어떻게 체포영장이 말이야 이게 발부가 됐는지 말이야 내가 따지려고 내가 지금 정광삼 오라 그랬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김학성 장로님. 예. 아니 이거 나는 참 미쳐도 이거 보통 미친 게 아닌 것 같아. 현직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뗀다. 아니 나 이거 자다가도 뻘떡 일어날 일이야 이거 도대체가. 나라가 완전히 썩었죠, 옥사님 지금요. 이야 네. 정말 이제 겨우 10,000명 넘었네. 이제 겨우 10,000명. 나는 어제도 내가 어제 며칠 전에도 한남동 공간 윤석열 대통령이 갇혀있는 공간에 거기 가서 찬바람 쐬면서 연설해가지고 목이 이렇게 콱 세어버렸어요. 콱 세어버렸고. 근데 어제도 또 갔어. 어제 또 갔는데 나는 5분만 하고 올라가는데 나중에 누가 그러는데 50분 했다 그래 내가. 50분. 참나. 저 방송실 혹시 내가 한남동 공간에 가서 첫 번째 연설한 거 있으면 한번 찾아가지고 그것만 한번 띄워봐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내가 가서 연설한 거 그거 한번 찾아서 한번 준비해 보세요. 띄워보세요. 나는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기능이 다 달라요. 우리 김학성 교수님은 헌법학자니까 무조건 헌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말을 하니까 우리가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황교안 장로님은 군사 전력을 가지고 딱 말하고 이동호는 또 빨갱이 대장을 해봤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강화문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기 1차 볼륨 올렸어. 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 자리에 모였느냐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어서 가장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 안 했으면
사실은요, 지도새도 모르게 북한으로 나라가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잘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이게 바로 국민들의 뜻이에요. 국민들의. 지금 국민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자리는 무서운 자리예요. 네, 다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국가 전체가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뒀다가는 나라가 반드시 망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여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다시 복귀시켜서 국가를 전체를 새로 개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조해야 돼, 개조해야 돼.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이거는 국민의 저항권으로 맞짱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토요일 날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권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야. 저 혼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숫자야, 숫자. 우리는 목숨을 같이 연대한 다음은 우리 혁명으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낼 뿐 아니라 다시 원대 복귀시켜서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 만세! 만세! 정말 여러분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정강훈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한마디만 더, 내가 비상 걸면 여러분 저녁 새벽 2시 3시라도 강강장으로 뛰어나올 준비됐어요? 아멘! 끝났어요. 끝났어.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내가 이날 연설하다가 목이 가버렸어요. 찬바람. 저희가 목사님 찬바람도 있고요. 네. 마이크 시설이 이제 시원찮으니까 맞아. 목사님 목이 더 힘이 들어요. 맞아요. 마이크 시설이 시원찮아요. 예. 그 목사님 이게 원하는 그 음성이 안 나오니까 더 무리하게 되죠, 목사님 이게. 그리고 난 또 지금 금식기도, 김식기도 설교 오전하고 2번씩 하시잖아요, 목사님. 예, 2번 저녁하고 아침하고 이제 하는데도 목이 완전히 어제 갔는데 어제 내가 또 갔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 이게 사람이 이게 어제 또 가가지고 말이야. 어제 저희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목사님. 저 귀찮을까봐. 아니 뭘 이제 귀찮아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목이 좀 회복되셨는데 네. 그래도 찬송하실 때는 회복이 안 되셨더라고요. 안 돼. 근데 어제부터 또 가셨기 때문에 더 이제 목이 맞아. 회복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가서 연설한 거, 뭐 연설이라고 보다가 덕담한 거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자 보시면 보세요. 나는 몸도 안 좋고 말이야. 참 근데 나는 이 국민들이 보면 이게 참 강화문을 한 번만 나와 달라는데 1000만 명이 말이야 나오면 바로 이제는 김학성 교수님이 말씀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4.19와 5.16으로 맞짱 떠야 돼요. 자 빨리 들어봐 주세요. 이제 또 여가는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자유통일, 이건 언제 나온 말씀이냐? 8.15 때 연설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G2 국가로 가자. 목소리가 괜찮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고, 괜찮은데 목사님 힘이 들어오세요. 한번 달라. 덜 쉬었어. 중앙미군 철수. 네. 철수하면 돼요? 그리고 연방제 통일을 하자 그래. 연방제 통일을 하면은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이놈은 계속 개지랄을 떨고 있는 거야. 그리고 대기업을 해체하자는 거야. 이재명의 자서전에 보면 이거는 앗소리도 못하게 써 있어요. 대기업 해체하면 돼요? 삼성전자 해체하면 돼요? 오늘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역대 이후로 건국 이후에 가장 최고로 수출했다고 오늘도 발표를 했습니다.
3분의 1이 삼성전자가 한 거예요. 삼성전자. 이러한 위대한 기업을 이 이재명 이놈은 해체를 하자. 이 이재명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자고요? 아니 그런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옛날에는 이런데 오면은 다 할매들만 모였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청년들이 여기 다 모였네. 진짜 젊은 사람들. 예. 이렇게 되면은 나라는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잘했다가 생각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저 봐요. 저게 국민의 뜻이란 계엄령을 안 말이에요.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 뻔했어요. 전에 이 계엄령 때문에 드러난 3개 진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검사들입니다. 검사들. 검사들이 세상에 참. 윤석열 대통령님은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한솥밥을 30년 40년 같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검사들이 대통령이 임명했다면 작년에 이놈들이 세상에 검사 이놈 자식들이 세상에 내란을 나 이제 일으켜가지고 검사한테 윤석열 잡혀가면 대통령을 대항하면 돼요. 이것들은 의도 욕을 없고 바가지로 해서. 그래서 나는 판검사들을 지금부터 인간 취급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그 판사 그 개자식 아니 역사 공부를 안 하냐. 역사 공부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겪었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놈들이 사법고시 합격하려고 법 조금만 달달달달 배워가지고 내가 보니까 판검사들이 제일로 맹충이들이야 이 자식들이. 누가 이렇게 교육했어요? 누가? 장로님이 그렇게 교육했잖아. 법 조금만 달달 배우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지금 192석 야당 192석 중에 절반 가까이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 인천에 누구지? 윤상현 의원이 여기 연설하러 왔었죠? 윤상현 의원께서 참 사람이 겸손해. 저한테 우리 교회에 세배하러 오셨어. 세배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윤상현 의원한테 제가 쭉 내가 프로젝트로 다 들어주면서 왜 부정선거인가에 대해서 충격을 받더라고. 뒤로 쓰러지려고 그러더라고. 아니 세상에 우리 광화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통일당의 당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빵표가 나왔어. 73곳에서 한 표, 두 표, 460군데가 이거는 완전히 사기 선거라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상현 의원님한테 프로젝트로 내가 딱 띄워주면서 했더니 뒤로 쓰러지려고 그래요. 쓰러지려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농담을 했죠. 대통령 되고 싶냐고. 대통령 되고 싶으면 부정선거만 밝혀내면 바로 대통령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선거할 때 이팔 청춘을 했거든. 이팔 청춘.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2번은 지역구를 무조건 찍어라. 우리는 비례대표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8번은 우리를 찍자. 그랬는데 이 한동훈 이놈이 완전히 선거를 망쳐놨습니다. 이놈이. 만약에 우리 이렇게 많이 모인 광화문하고 같이 연대했으면요 우리가 200석을 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맞서고 비판하고 그것도 큰 이유도 아니야. 국방부 장관 출신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고. 아니 그게 한동훈 야 이 자식아, 그게 어떻게 너 소관이냐고. 이건 대통령의 소관이지. 국방부 장관을 호주의 대사로 임명하든 말든
너가 왜 간섭을 해?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고 미쳤어. 계속 말이야 비판하고 금방 그래서 비판하냐. 한동훈 이놈이 완전히 망쳐놓은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200석 해야 될 것을 108석밖에 못한 거야. 이거에 대한 모든 역사적 책임은 한동훈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이가. 나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설교하다가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됐다는 말을 딱 듣고 바로 입에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야. 한동훈 저 새끼는 안 돼. 왜 안 된다 그러냐? 자료도 없어요. 뭔 정보도 없어. 근데 그냥 성령이 내 입에서 저 새끼는 안 된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또 자유우파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 아니 한동훈이가 왜 대안도 없는데 왜 안 된다 그랬냐고. 결국 보세요. 내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한동훈 이놈은요 민주당의 간첩이야 간첩. 이제 나가 떨어졌죠? 조국이는 구속됐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제 한 놈만 더 처리하면 돼요. 누구야? 이재명 처리는 이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님만 바로 복귀만 시키면 이거는 바로 처리할 겁니다. 바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아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승만 박정희 다음에 최고의 대통령. 만약에 계엄령을 이번에 선포를 안 했으면 세상에 이 검사들 판검사들 정체가 드러나지도 않았고 계속 우리는 속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가짜로 국회의원 된 놈들 있죠. 예, 더불어민주당의 192석 중에 절반 이거는요 100% 가짜예요. 100% 가짜. 부정선거로 이거는 다 사전투표에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된 놈인데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북한에게 넘겨줄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원하고 동의하십니까? 나는 국가의 지금 현재 기간이 애도 기간이라 그래서 이번 주에 광화문에서 내가 집회를 안 하려고 그랬더니 빨갱이들이 한다네 거기에. 그래서 내가 뜻을 바꿔서 지난주 그 다음에 저지난주 보다가 1000만 명이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 나오면 국민의 저항권의 권위로 헌법 위의 권위가 뭐냐.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는 헌법이지만 헌법 위의 권위는 뭐냐. 국민 저항권이야.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4.19 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헌법이고 체제고 전체가 다 바뀌잖아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제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5.16이 딱 일어나니까 모든 헌법, 체제, 기구, 국가의 모든 전체가 다 바뀌는 것처럼 우리는 헌법 전문에 보장된 헌법 전문이 보장돼 있어요. 4.19 정신을 이어받으라고. 그러니까 4.19 정신을 이어받으라는 건 뭐냐. 4.19처럼 해도 된다는 것이지. 이래서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속히 저기 헌법재판소에 갈 필요도 없어요.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거기. 그리고 뭐라고? 체포영장? 야 이 개자식들아. 아이 쟤 미안해. 목사가 또 여기 나와서 아니 국가의 애도 기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때리면 돼 안 돼? 인간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이 판검사들 제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애도기간인데 국가 애도기간이야. 무한공항 사건 때문에 애도기간인데
체포영장을 때려? 돼요 안 돼?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거의 70% 가까이가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계속 도시를 돌면서 지방도시를 어제 그저께는 연말에는 김천, 안동까지 돌면서 계속 돌면서 설명을 하니까 국민들이 우리 편으로 돌아오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전라도도 돌아왔어요. 전라도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머지않아 이번에 다시 돌아오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틀림없이 건국 80년 동안 대한민국에 심어놓은 간첩들을 싹 잡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첩을 동조하는 세력들, 주사파, 좌파, 발갱이 이놈들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님이 틀림없이 아마 건국 후에 가장 강력한 이승만, 박정희에 이어서 조치를 취할 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것 없어요. 일단은 저 헌법재판소 있죠. 정신 나갔어. 하여튼 다 정신 나갔어. 나는요 이제 자 그만 시간 관계상 교수님 예. 결국은요 4.19로 가야 될 것 같아. 4.19로 지금 뭐 그 방향으로 목소리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만이 이 반국가 세력과 우리 싸우고 있고요. 또 그게 중심이 되고 있고 또 그 일에 많은 국민들이 눈과 귀가 열려가지고 함께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는 뭐 국가 권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국민밖에 없죠. 목사님은 엊그제 이사야서를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이사야서. 제가 그 딱 보니까 1장 6절이 좀 마음에 팍 오더라고 목사님. 이사야 1장 6절. 당시에 그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장 6절 목사님 그 설교 말씀 중에서 저는 그 말씀이 좀 읽으면서 오는 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그러니까 저게 이스라엘의 그때 모습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모습이 저래요. 똑같아.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 말이죠. 맞죠. 그래서 새 벽두의 목사님께서 이사야서를 쭉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정말 저 구절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 맞아요. 그 지금도 뭐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반국가 세력의 편을 들고 동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전체 국민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일에 목숨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자 이제 황 위원장 우리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네. 상황 판단을 잘 하는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지 않는 분들은 별로 무관심하거나 여기에 관계없이 자기 일상을 하는 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자신의 삶을 고치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뭐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7.8개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한 번 무너지면 끝입니다. 네, 베트남 보십시오. 그때 보트피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게 지켜봤습니까?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베트남이 패망했을 때 월명의 그런 정권보다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연방제니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북한에 굴복해서 김정은 치하에 들어가면은 이건 뭐 역사상 가장 형편없는 그런 폭압과 독재자의 뭐 처분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내 삶의 가장 우선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모이고 지금 뭐 다 썩었습니다. 오늘 뭐 저 김학성 장로가 이야기한 사법부 보십시오. 예. 우리 공공신뢰기관 조사도 하면은 국회가 꼴찌고 그 다음이 사법부입니다. 그 다음이 검찰입니다. 나라를 지탱해줄 이런 기관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정말 힘드시겠지만은 이런 조그마한 고통을 인내하지 못하면은 회피한다면은 더 큰 고통이 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이동욱 교수님. 예, 종북 좌익 총궐기 상황입니다. 현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경찰 모든 분야에 숨어있던 종북 좌익들의 총공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국민혁명만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이 와중에 지금 이 멍청한 조선일보는 이 계엄 해제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국힘당을 좀비로 몰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애국 세력을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앞장섰던 조중동, 이번에 또다시 좌익 선동 세력에 앞장서고 있는 조중동, 다시는 이건 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 그리고 그것의 기관지 자유일보, 이것과 앞에 국민혁명만이 답입니다. 자, 또 김학성 교수님.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계엄은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맞아요. 내란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에 계신 분이 자기 자리를 무너뜨린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인데 내란죄로 처벌된 예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계엄 선포를 보면 국헌 문란의 목적도 없었고 폭동도 없었어요. 그럼 계엄을 왜 하느냐? 국가를 무너뜨리는 반국가 세력, 그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계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대한민국을 보면 이재명과 반국가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의 부하 내동, 이 부하 내동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겁니다. 천둥 소리가 나니까 생각 없이 거기에 쫓아다니는 사람을 부하 내동이라 그래요. 이재명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예컨대 대한민국 전체가 마치 넘어간 것이냐, 이재명의 천둥 소리에 다들 이 생각 없이 함께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의식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는 우리 애국 국민들이 우리가 모여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우리는 지휘자가 계시잖아요. 총사령관이 계시니까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와서 함께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일에 함께 될 것인데, 지금도 아직 위기가 된 것이 체포영장을 1월 6일까지 집행한다고 하는데 아마 토요일 날은 안 할 것 같고 오늘 아니면 내일이 가장 저들이 생각하는 디데이일 것인데, 정말로 우리 한남동 관저에도 모여서 막아야 될 것이고, 또 토요일 날 정말로 다 모여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 일에 함께 열심히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지금 공수처가 진입할지도 모르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은 말고 수도권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분들은 자유마을 대표를 중심으로 하여 한번 다 가봤어서 다 장소를 아실 텐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그쪽으로 총 직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아니면 내일 쟤들이 쳐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총력 많이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 또 우린 예배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로 하겠습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